지난 토요일 저녁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계단 찬 부분에 서 있던 5명이 순식간에 3m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3명이 중상을 입으며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남 여수의 거북선 조형물. 지금 여기입니다. 이 계단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건데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처참히 무너져 내린 목재 계단.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상판 위에 이용객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판이 부식이 돼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다니는 7명의 이용객들이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판은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게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바닷가의 염분이나 또는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부식의 농도가 일반 육지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지금 목재가 부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식된 목재를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소홀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제작상의 어떤 미흡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상부의 판은 양쪽의 목재를 덮어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덮여 있어요. 그럼 한쪽은 덮여 있지 않고 옆면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면은 못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못은 바람이나 해풍에 의해서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못이 부러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 못에 고정되어 있는 단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동시에 추락했다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 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거북선을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그쪽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했어요. 확인하셨죠? 예, 사회적. 거북선 내부 그리고 이 지붕에 좀 비가 좀 누수가 되니까 지붕이 물론 계단도 물론 점검을 하고. 만약에 설계하는 사람이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셀프 점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자가 보이더라도 이걸 감출 수가 있고요. 또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제작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보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점검이 자체는 전문가인 제3자가 투명하게 점검하는 것이 상당한 순리적인 절차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 4일 전 시청 측과 함께 점검에 나섰다는 설계업체의 주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안전점검을 간 게 아니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여수시에서 매년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새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누수 외에는 안전 점검을 요청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누수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수 원인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누수로 인해서 제2차 사고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누수가 난 거에 대해서 누수 보완 대책만 고소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누수 나면 분명히 그 2차적으로 부식이 연관되기 때문에 목재의 부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밀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시청에서 주장하는 안전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내부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금이가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누수로 인해서 제2차 사고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견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정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거북선 조형물의 관리 주체는 관할, 시청,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실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에서는 관리 부실한 그 표현 자체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저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 난 거북선 전시시설물은 시설물 지정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법에 있는 매뉴얼의 고유 의무를 떠나서 이 정도로 위험한 어떤 장치나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늘고 있는 현실. 하지만 일관된 법이 아닌 각 시설의 성격에 따른 관계부처의 개별법을 따르면서 법에 허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은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나갈 수는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어떠한 법령에도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점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다중에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안정은 지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란했던 일가족의 목숨을 앗을 뻔한 위험천만했던 사고. 저희 가족이 아니었더라도 저희 다음으로 올라가서 사진 찍었던 분들이 사고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견된 인재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견했었다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관광소의 어떤 통행로라든지 산책로가 이런 목적 건물로 되어 있다면 정말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사고를 통해서 현행 법을 보면요, 국토부나 문체부, 지자체별로 개별 사업법이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회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목재 같은 경우는 사용 연한이 굉장히 짧아서 또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전국 각지에 많은 양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상포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보완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체부, 또 국토부, 지자체 상포되어 있는 이 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수립되길 바랄 뿐입니다. 보통 여기 보니까 뭐 1종, 2종, 뭐 이렇게 3종 하면서 뭐 특별법도 작년에 개정됐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떤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작년에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1종, 2종, 3종을 추가시켰는데 3종의 지절물은 지자체장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난 거북선 시설물은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 이 조형물도 그만큼 위험한 3종으로 지정되는 위험한 동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60만 명 이상이 지금 거북선에 관광을 하는 어떤 국민들이 왔다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적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바닷가 또 수분을 흡수하고 해풍 등이 있기 때문에 부식의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돼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그럼 시에서는 이제 왜 그렇게 안 하는 건가요? 선생님 지정을 이유가 따로 이런 뭐 매뉴얼에 따라서 가장 사고 날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나 어떤 매뉴얼들이 필요한데 설마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거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지정이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일 이제 시청 직원과 설계 이제 방해 업체 직원이 육안으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다른 점검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일반 정기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점검하는 방법이 외관 조사예요. 육안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육안에다 하다 보면 내부에서 어떤 부식이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관 조사가 아닌, 유관 검사가 아닌 어떤 정밀 안전 점검, 장비를 활용한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럼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좀 점검을 하게 되는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내부를 볼 수 있는, 분해를 하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외관에서도, 외부에서 장비를 이용하면 우리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활용하면 부식의 정도가 얼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재가 이제 다른 소재에 비해서 또 어디에 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근데 지금 전국 각지에 보면 목재를 활용해서 뭐 등산로나 산책로, 관광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목재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수분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부식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바닷가, 해풍, 이거에 대해서는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또한 목재는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자연 건조가 될 경우에는 고르게 건조가 되지 않고 판이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목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면은 목재가 이제 보통 야외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는 몇 년 정도? 보통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 연한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외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수명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는 굉장히 관리하는 어떤 제도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사용 연한을 규정해서 교체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